그러면 우리 수열의 극한서부터 8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열의 극한 단원인데요. 우리가 수열의 극한은 수투에서 이미 함수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열의 수렴성부터 보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수열은 수렴한다 라고 하고, 이때 알파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함수의 극한하고도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과 같이 기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 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간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A1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A1이 4로 가고, 그 다음에 A2가, 그 다음에 얼마로 갈까? 똑같이 4로 해봅시다. 계속 4로 올라가는 어떤 수열이 있었을 때 내가 이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 AN에 대해서 극한을 보내면 얘는 계속 4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로? 4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사회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하고 뭐 여기서는 보시는 거 수렴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가 수렴하듯이 우리가 수열도 이렇게 수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이제 생겨나는데,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떤 수 알파로 수렴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n값이 무한히 커짐에 따라서 이 수열 자체가 어디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지? 1, 2, 3, 4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n이 엄청나게 커지면 어떤 특정 값으로 가까워진대요. 그러면 이러한 수열이 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다면 an-1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원래 AN이라는 게 n번째 항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랑 그거보다 하나 적은 거에 대해서 얘를 다시 무한대로 보내는 거랑 어차피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어?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대로 알파로 나올 거고, 그럼 같은 원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플러스 1도 마찬가지로 얘도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 적은 것과 하나 많은 걸 봤으면 이번에는 이걸 한번 봐보자고.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en-1, 즉 홀수번들 항들만 존재하는 어떤 수열에 대해서 그걸 내가 또 마찬가지로 극한을 보냈을 때 얘가 어떻게 수렴할까? 원래 수열 자체가 알파로 가까워지는 녀석인데 얘네를 홀수번 띄어가면서 이렇게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판단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알파로 그대로 수렴하더라. 그러면 홀수번째도 그대로 이렇게 간다면 당연히 A의 EN인 짝수번째로 구성된 수열도 똑같이 알파로 수렴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어떤 수열에 대해서 그거를 극한으로 보냈을 때 이게 어떤 수로 수렴한다면 얘가 당연히 짝수 번째를 가지고 만든 수열도 그 수로 수렴을 할 거고, 홀수 번째로 만든 수열도 어떻게? 그 수로 수렴을 하겠죠. 되셨나요? 되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쪽에서 이쪽은 적용이 돼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적용하진 않습니다. 즉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예를 들어서 A1이요 0이고 A2가 1이고 다시 A3이 0이고 A4가 우리가 1로 가는 어떤 수열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1, en-1이라는 홀수 번째들은 홀수들이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할 거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en 같은 경우에 짝수 번째인데 짝수들은 다 어디로 가요? 1로 가까이 가죠. 근데 보면 리미트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디로 가까이 가냐라고 물었을 때 0과 1, 0과 1을 반복하니까 여기에 수렴값을 정할 수 없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성립하면 이쪽은 성립하는데 이쪽이 성립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을 해서 우리가 수렴성을 조금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수로 가까워지는다 또는 어떤 수가 계속돼서 반복한다를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함수에서 배웠듯이 발산도 존재를 할 텐데, 당연히 발산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진동하는 진동 발산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은 어떤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값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발산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한없이 커진다라고 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뭐 마찬가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인데,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예를 들어서 한없이 작아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발산 중에 조금 특이 케이스 중에 하나, 진동하는 녀석들, 즉 여기를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즉 왔다 갔다, 방금 같이처럼 0과 1을 계속 왔다 갔다 어떤 하나 값으로 가까워지진 않는데 두 값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 그거를 우리가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크게 발산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산을 한번 봐봤고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이거에 대한 정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수열에 대해서, 어떤 수열이 수렴성에 대해서 수렴하는 경우와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렴하면 어떤 값으로 특정 값으로 이제 가까워지는 것 또는 그 값이 계속되는 거를 뭐 그 값에 대한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겠고, 발산하는 경우에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진동을 우리가 모두 다 극한값이 없다라고 하면서 발산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발산은 중요도가 떨어지죠. 왜? 값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보통 뭘 하게 되게? 수렴하는 것들을, 수렴값들을 구하는 게 주요 목표가 될 거고요. 되시겠나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고,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들을 해봐야지. 자, 근데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 함수하고 별 차이가 있어, 없어? 큰 차이는 없어요. 그지? 비슷한데 몇 가지 차이만 보일 뿐, 함수식 계산하는 것도, 즉 극한값 계산하는 거, 함수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는 것과 수열의 극한을 계산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수열의 이제 극한값의 계산인데 우리 다 이미 했던 거야. 봐봐.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배를 하면 얘도 그대로 실수배 할 수 있다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치?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열에서도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조건부터 써야지. 자, 조건을 반드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이 베타로 수렴한다는, 얘네들이 이렇게 수렴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을 때만 다음 조건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리미트 n이 an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실수배 어떤 수를 곱해줬을 때, 그 수렴값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수배를 해주면 되더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예를 들어서 3이래.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구해보래. 그럼 얼마인 거야? 얘는 9인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실수배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뭐 다섯 번째까지 선생님은 한 번에 얘기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bn이 존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는 극한을 구하라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렴값인 우리가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단 누구 얘랑 둘 다 반드시 수렴해야 돼. 되겠죠? 그래서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뭐 할 수 있다?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극한에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더라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열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우리가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는 녀석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정할 수 없는 부정형이라고 예전에 불렀었던 그런 극한값의 계산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함수의 극한하고의 계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일반항의 분모와 분자가 각각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생하는 유리식에 대해서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서 극한값을 계산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한대로 보냈는데 n 플러스 2, n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어차피 양의 무한대죠. 계속 커지는 거잖아. 그리고 3n제곱 플러스 1,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것도 무한대로 엄청나게 커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했을 때 우리가 해당되는 분모의 최고차항, 분모의 n제곱이 있으니까 n을 분자 분모에 나눠서 극한을 보내게 되면 n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가버리고 1 플러스 0이고 무한대 플러스 0이니까 결국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들인데, 자,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a(n)분의 bn인데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져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차수를 따졌을 때 bn하고 an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자의 차수가 높을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분자 분모의 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둘이 동일할 때가 있을 거고, 세 번째 bn의 차수가 an의 차수보다 낮을 때가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bn의 차수가 더 높게 되면 방금처럼 나누어도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분의 n제곱이래. 그러면 n 하나 약분하고도 n이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되겠어요? 자, 두 번째 an과 bn이 같을 때, 자, 이때는 우리가 얘네들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결국 수렴값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3n제곱 플러스 2n이고 여기가 4n제곱 마이너스 3n이래요. 자,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플러스 n분의 2에 4 마이너스 n분의 3이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고 무한대니까 전체적으로 0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0이 돼버리니까 결국 뭐만 남게 돼요? 3분의 4만 남게 되죠. 그래서 수렴값이 얼마로? 얘가 3분의 4다. 즉 다시 얘기하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수렴값이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우리가 두 개 비가 같을 때 개수가 차수가 똑같을 때 얘기고, 이번에는 분모의 차수가 더 높을 때, 자, 분모의 차수가 더 높으면 얘는 항상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n 제곱분의 n이래. 약분하고도 분모의 n이 남아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는 거고, 이거는 얼마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디를 많이 풀게 돼요? 보통 차수가 똑같은 경우를 많이 풀게 되죠.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결국 극한값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계산인데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고차항을 묶어서 그 극한을 구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 극한을 묶는 문제보다는 유리화하는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최고차항을 묶어서 극한값을 계산한다. 자, 봐보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더하기 3. 3은 아무 의미 없을 거고, 근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는데 얘가 수렴할지 안 할지는 몰라, 아직은. 그래서 내가 n제곱으로 묶었더니 얘는 1이고 n분의 2고 n제곱분인데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0으로 수렴한 다음에 얘가 무한대니까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발산이니까 특별한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고요.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유리식에 대한 문제인데, 무리식에 대한 문제인데, 무리식 같은 경우에는 봐보세요. 이것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현재 상태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얘를 유리화하니까 분자 분모의 가운데 부호인 걸 반대로 바꿨더니, 곱했더니 분자가 얘가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되면서 1이 되겠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분모가 무한대, 분자는 상수. 결국 어디다? 0으로 수렴한다.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겠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모 유리화, 분자 유리화를 하니까 결국 약분되면서 결국 분자 분모 차수가 동일해지면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만 따지는 문제가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부정형이라고 부르고, 그 부정형은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식변형을 통해서 극한값을 계산해 봐야 된다.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즉 우리 수투에서 사실 많이 해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인데, 자,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갈 때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로 수렴하는 상태에서 당연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과 bn의 대소에 대해서 bn이 크다면 이런 거예요. 극한을 아직 안 보냈어. 근데 bn이 무조건 다 크대. an보다는 항상. 그러면 당연히 극한을 보냈을 때도 극한값도 누가 커야 돼? bn이 커야겠죠. 그치? 가까워지는 값도. 자, 그리고 그냥 크다가 있었을 때, 얘는 크거나 같다지만 그냥 크다가 있었을 때도 극한값은 어떻게? 같은 값이 나올 수는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열 cn에 대해서, 모든 수에 대해서 an과 bn 사이에 껴있는데 얘네가 똑같은 값에 뭐 한다면, 같은 값에 수렴한다면 얘네들도, 얘 cn도 그 값에 수렴해야 되더라. 이거 뭐예요? 샌드위치 정리죠. 그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이에 껴있으면 이렇게 해서 계산이 가능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1번서부터 한번 해 가볼게요. 자,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다음 수열들이 이렇게 성립했을 때 다음에 값을 구해보래요. 자, 잘 봐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an-2가 얘가 4로 수렴한대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bn이 얘가 7로 수렴한대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는 당연히 2로 수렴하죠. 그지? 처음이니까 완전 정의에 입각해서 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니까 뭐 할 수 있어? 더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두 식을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얘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좌변은 an만 남을 거고 우변은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죠. 되겠어요? 이러한 원리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이거 딱 쳐다보자마자 이거 넘어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면 바로 이게 6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원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n이 6이라고 구해졌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하나 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실수배, 즉 2an을 구하면 이게 얼마인 거야? 10이다. 극한의 정의였잖아요. 수열의 극한의 정의. 그러면 정의는 아니고 성질.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얘네 둘이 빼버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에서 7 빼니까 마이너스 5다라고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 이제 뭐 다 풀었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예요? an 플러스 bn분의 얘가 an 마이너스 bn이 되면서 극한 보내면 당연히 얘는 6 마이너스 5분의 6 플러스 5가 되면서 얼마로? 1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되시죠?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쌤이 일일이 요거를 풀어드렸지만 이제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넘어가면 an 얼마요? 6으로 수렴하다. 그럼 6 집어넣으면 6이 10이고 넘어가면 bn-5구나. 바로바로 계산해서 딱 대입하면 끝나버려요. 그치?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이 무한대로 가고요. an-bn은 3으로 수렴한대요. 자, 쌤이 예전에 함수의 극한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발산이 나오면 이 발산은 전혀 중요치 않아. 뭐가 중요해? 수렴이 중요해. 수렴. 그러면 얘를 수렴으로 어떻게 만들까? 발산이 존재한다면, 무한대가 존재한다면 무한대가 분모로 가주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가 돼? 0이 돼. 즉 수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요거를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이 결국 0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수렴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자, 여기서부터 봐봅시다. 수렴했고, 수렴을 줬어. 그러면 우리는 덧셈도 가능하고, 뺄셈도 가능하고, 나눗셈도 가능하고, 곱셈도 가능하잖아? 그 중에서 뭐가 있으면 좋겠어? 곱셈으로 곱해버리면, 봐보세요. 두 식을 곱해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곱해진 거니까 1 am분의 bn이 0 곱한 거니까 0이다 라고 쓸 수 있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분의 bn이 얼마다?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네. 자, 그래 놨더니 이제 풀어야 될 문제는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an 플러스 1분의 여기가 2bn 플러스 2의 값을 구해보래. 자, 분자분모에 같은 수를 나누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우리는 an으로 나눠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1 플러스 am분의 1인 거고 얘는 am분의 2bn인 거고 플러스 am분의 1인 거죠. 봤듯이 우리가 am분의 1은 얼마로? 0으로 수렴. 그러면 이거 0, 얘도 0인 거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얼마로? 1로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0분의 2 플러스 0이 되는 거니까 정답 얼마? 2다 라고 쓸 수 있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극한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3번으로. 자, 다음 극한값을 계산해 보라고 하는데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4n제곱 플러스 5분의 여기는 2n 마이너스 플러스 1에 2n 마이너스 3을 계산하래요. 자,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거는 요거 몇 차식? 2차식. 얘도 몇 차식? 아, 얘도 2차식. 오, 분자분모 차수가 똑같아. 그럼 뭐가 정답이야?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그럼 최고차항은 여기서는 4n제곱이 등장한 거고 여기도 4n제곱이 최고차항이니까 4분의 4. 그러면 정답 얼마다? 1이다. 자, 그리고 처음이니까 정의에 입각해서 좀 풀어보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선 분모는 4n제곱 플러스 5고 분자가 4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쓰여지는데요.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얘는 4 플러스 n제곱분의 5가 되는 거고 얘도 4 마이너스 n분의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3이 되면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누가 0으로 가는 거야? 얘도 0으로 가는 거고 얘도 0으로 가는 거고 얘도 0으로 가버리니까 결국 4분의 4에서 1 하는 거야. 그치? 풀이식을 써야 될 때는 이렇게 푸는 거고 풀이식이 없는 객관식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아, 최고차항의 개수에 비해서 딱 쓰면 끝이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 2번. 자,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얘가 3n-1인데요. 자, 봐보세요. 분자는 1차고 분모가 몇 차야? 분모 몇 차야? 제곱근 안에 제곱이 들어있어. 몇 차인 거야? 1차. 됐어요? 그럼 분모도 1차고 분자도 1차야. 그러면 정답은 뭐라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그래서 바로 푸실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루트 1분의 3이 최고차항의 개수비고 결국 얼마다? 3이라고 쓰면 돼. 근데 이거를 나는 모르겠어. 정의대로 풀래요. 하면 어떻게 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 그러면 n으로 나누면 나눌 때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루트 n 플러스 n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3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누가? 얘가 0이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면 결국 같은 상황이 오는 거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게 2번 있겠고요. 자, 3번.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분의 뭐야? n 플러스 3분의 얘가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n인데 이번에도 보듯이 1차고 1차죠.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정답은 사실은 1분의 루트 4 플러스 루트 1에서 정답 얼마? 3이다 라고 쓰면 되죠. 됐나요? 근데 나는 이렇게 또 풀기 싫다. 계산을 하고 싶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으로 나누면 여기는 1 플러스 n분의 3이 되는 거고 루트 4 마이너스 n분의 2 플러스 n제곱분의 1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뭐가?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그러면 위에랑 똑같은 상황이 오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풀어내시는 게 3번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n제곱분의 얘가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쭉쭉쭉 해서 n까지 합인데 오랜만에 나왔네. 1부터 n까지 합은 얼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얼마? 다들 대답할 생각이 아무도 없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연수의 합.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1은 가만히 두고 곱하기 얘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라고 쓰면 되죠? 자, 그랬더니 뭐가 돼? 분자분모 차수가 똑같네? 2차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협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비는 2분의 1. 그래서 수렴값 2분의 1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쓰시는 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뭐 하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n 세제곱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을 어디까지? n 제곱까지 구하래. 그러면 이번에도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값을 구하라는데 얘는 오랜만인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겠고 이거의 개수협이니까 6분의 2 그래서 결국 3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개수협의를 따지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보래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1 마이너스 n에 대해서 이거의 극한값 구하래요. 자, 극한본에 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근데 무리식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유리화. 그러면 분모의 가운데 부호 반대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플러스 n을 분자 분모에 이렇게 곱합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여기에서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4n 플러스 1만 남을 거고 얘는 유리화 되면서 아이고야 미안해. 분자가 4n 플러스 1이 남을 거고 분모는 루트 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플러스 n이다 라고 쓰여지겠죠. 자, 이번에도 차수 따져보면 얘는 몇 차? 얘도 1차, 얘도 1차, 얘도 1차. 그러면 결국 최고차의 개수의 비. 그러면 마찬가지로 루트 1 플러스 1분의 4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답 얼마로? 얘도 2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뭐 계속해서 같은 원리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루트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마이너스 n분의 3인데요.
자, 이것도 바로 유리화 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된 거 바로 써볼게요. 얘는 3n 플러스 2분의 3배의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플러스 n이다 라고 쓰여지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의 비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고 여기 1인 거고 여기 1인 거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3분의 3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1이더라. 그러면 3은 약분되고 결국 얼마로? 2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쓰는 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분자 분모가 둘 다 이렇게 n에 대한 식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루트 n 플러스 3의 마이너스 루트 n이 있는데,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꼬리를 들이죠. 기본적으로 분자 분모 모두 다. 그러면 모두 다 유리화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유리화되면 1일 거고 분자의 유리화 때문에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이 남을 거고, 요거 유리화하면 3이 남은 거고 분모 유리화 때문에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이 남는 거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차피 2분의 1차, 2분의 1차, 2분의 1차, 2분의 1차니까 최고차의 개수의 비로 따져주면 얘는 1분의 3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루트 1분의 루트 1 플러스 루트 1이니까 결국 쓱쓱 지워지면 결론적으로 3.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푸시는 5번이었고요.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수에 대한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할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보래요. 자, 보시면 우선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수는 당연히 루트 n의 제곱보다는 크고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누구보단 작아요?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수 부분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n이고요. 그리고 얘가 기본적으로 n 플러스 1이니까 이 수는 대략 n 점 얼마 되는 원래 수였던 거네요. 되겠어요? 그러면 정수 부분이 n이고 소수 부분을 물어본 거니까 우리는 an을 루트 n 제곱 플러스 n에서 정수 부분인 n을 빼주는 게 소수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보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루트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을 구하라는데 당연히 이거 뭐 해야 돼요? 분자 유리화 해야겠죠. 그래서 루트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을 이렇게 분자 분모에 곱하자고요. 그러면 얘는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루트 n 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분자는 어차피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는 거니까 n만 남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1차식들이니까 1 초고차의 개수의 비 2분의 1 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할게요. 익힘 7번. 자, 다음이 성립하는 A, B에 대해서 A, B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1번은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3의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얘가 a의 n의 세제곱 플러스 b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이 얘가 3으로 즉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0이 아닌 숫자로 분수식 같은 경우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될 거고, 당연히 차수를 조금 비교를 해야겠죠. 분자의 차수가 높아버리면 무한대로 발산해버릴 거니까 당연히 A의 값은 얼마로? 0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이게 0이라면 얘가 없어지면서 최고차의 개수의 비인 3분의 B가 수렴값이 될 거니까 3분의 B가 3이려면 B의 값이 얼마로? 9다라고 우리가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리미트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an 마이너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bn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4로 수렴한대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도 n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n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대해서 얘에 대한 수렴값을 찾아보려면 얘를 유리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하면 가운데 부호인 거 반대는 걸 곱하면 an 플러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bn이 될 거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a의 제곱 n의 제곱 마이너스 4n 제곱 마이너스 bn이다 라고 쓰여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수를 비교해보면 1차고요. 1차고, 2차고, 2차죠. 그러면 분자분모 차수가 똑같아야지 우리가 수렴값이 또 존재할 거니까 A의 제곱의 값이 얼마인 거고 4인 거고, 그러면 A 값이 우선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해지겠네요. 자, 그러면 두 개 다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우선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먼저 해보면, A가 마이너스 2면 요건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극한을 보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플러스이니까 분모가 다시 뭐가 돼버려요?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모순인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A가 2인 경우를 해보면, 2인 경우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결국 여기가 2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가 4고, 루트 4겠죠? 루트 4고, 마이너스 B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인데, 그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2 플러스 루트 4분의 마이너스 b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라고 놓고, 당연히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분모가 4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b가 4가 되는 거니까 b의 값은 얼마로? 16이다 라고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2, b는 16이라고 하면 여기서 미정계수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함수에서도 비슷한 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처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어떤 수로, 영의아닌 수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분모 차수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대한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더라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이 3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보시면 이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가 3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내가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해버리면 저 문제가 아주 간단해지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가 결국 얼마로? 3으로 수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얘가 이렇게 곱해지면 알파 플러스 5가 얼마가 돼요? 6알파 플러스 3이 되겠고, 넘기면 여기는 5알파가 되고 넘어가면 여기가 2가 되니까 알파 값이 얼마로? 5분의 2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놓는 방법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뭐 다른 방법을 찾자면 이제 저거를 치환하는 방법인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렴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수렴한다는 가정을 놔버리고 해당되는 극한값을 가지고 뭐 문제를 풀어가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에 an을 곱한 게 4일 때 다음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도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에다가 여기에다가 an인 어떤 수열을 곱했을 때 그거에 대한 수렴값이 4로 나온대요. 근데 구하고 싶은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2n제곱 플러스 3n에 an을 곱한 게 얼마로 가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한번 치환을 조금 이용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요거 자체를 우리가 bn이다 라고 두게 되면 결국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4다 라고 둘 수 있는 거고, 그리고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에 여기에 an이 bn이니까 얘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는 an은 결국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분의 bn이다 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 놓고 이제 풀고 싶은 거 an에다가 얘를 이렇게 집어 넣어 보면 결국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가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분의 2n제곱 플러스 3n에 곱하기 bn이 될 거고, 자, 여기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최고창의 개수의 비가 수렴값이 될 거고, 얘는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4로 간다고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얘는 1분의 2 곱하기 4에서 얼마다? 8이다 라고 수렴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값들을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자,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인데요. 여기는 뭐 딱히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모양 만들기만 좀 잘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는데, n이 2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수열 an이 부등식을 다음을 만족한대요. 뭐 쓰고 싶게 생겼어? 샌드위치 쓰고 싶게 생겼죠. 어찌? an을 뭐 구해낼 수는 없을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보시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n보다는 an이 크고, 그리고 누구보다는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보다는 작대요. 자, 구하고 싶은 게 n에다가 an이니까 그거에 대한 극한값이니까 n을 곱하면 제곱이 될 거고, n이 곱해지고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극한값 리미트를 보내는데,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 극한값에 대해서는 등호가 성립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최고차의 개수의 비인 1이 될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은 당연히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수렴값은 얼마로? 1로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a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한 부등식이 다음을 만족시킬 때 다음에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이번에도 얘는 루트 4의 n제곱 플러스 4n 보다는 크고 루트 n 곱하기 an이겠고, 그리고 누구보다는 2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상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n제곱분의 an의 제곱 플러스 nan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전체 제곱을 할 텐데 어차피 이거 양수고요. 양수고 양수니까 제곱을 한다고 해서 부등호가 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전체 제곱을 해주시면 4n제곱 플러스 4n보다는 클 거고 nan이, 그리고 누구보다는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고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본 상태에서 우리가 요 식을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하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n제곱분의 an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얘는 n으로 나누면 n분의 결국 an이다 라고 나눠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나눠 쓰게 되면 전체를 우선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이 식은 4 플러스 n분의 4보다는 크고 n분의 an이, 그리고 얘도 4 플러스 n분의 4 플러스 n제곱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되면서 결국 극한을 보내게 되면 극한을 보내시면 당연히 요 값은 얘가 어디로 가요? 얘가 0으로 가지고 여기는 요거 전체 자체가 0으로 가주니까 여기도 4로 수렴하고 여기도 4로 수렴하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 얼마로? 4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시면 요거는 어차피 제곱이니까 묶어서 생각하면 얘는 결국 16 플러스 4에서 얼마로 20이다 라고 뭐 계산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어차피 얘가 수렴하니까 제곱도 똑같은 거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성립할 거니까 16으로 바로 고쳐 쓰시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였고요.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문제가 좀 많아요. 자, 10번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n인 정삼각형을 n등분한 점들을 각 평행한 선분을 이을 때 삼각형의 내부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의 합을 an, 내부의 선분의 길이의 합을 an,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개수를 bn이라고 할 때 an분의 bn을 구해보래요. 자, 우선 생각을 해보면요, 요게 한 변이 n짜리인 정삼각형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으면 요거에 대한 길이는 1일 거고, 두 번째가 2인 거고, 세 번째가 3인 거고, 이렇게 해서 쭉 그어내면 마지막에 그어진 선분의 길이는 당연히 n-1이다 라고 그을 수 있겠죠. n등분 한 거니까. 자, 그래서 결국 요 선분을 다 더하는 게 1에서부터 2 더하기 쭈르륵 더해서 n-1까지 더하는데, 우리가 요거는 뭐 자연수의 합으로서 2분의 n-1 곱하기 n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 이 선분이 이쪽 방향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도 생길 거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기 3을 해줘야겠네요.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의 합인 an이 되겠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an을 구해놓고 두 번째 bn, 삼각형의 개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어져 있을 거고, 지금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첫 줄은 1개, 두 번째 줄은 3개, 세 번째 줄은 5개, 즉 1개, 3개, 5개 순으로 쭉 올라가서 2n-1개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등차수의 합을 구해도 되고, 우리가 여기 홀수 번째 합은, n번째까지 합은 우리가 n제곱으로서 계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게 bn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이 되는데,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곱하시면 2분의 3 곱하기 n 곱하기 n-1이 될 거고, 분자가 n제곱이니까 어차피 얘네들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정답이 되겠죠. 그럼 분모에 2분의 3이 들어있으니까 정답은 3분의 2다 라고 극한값 구하시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이용하는 문제들을 한번 구해봤고요. 이런 문제들은 학교 내신보다는 오히려 좀 수능에 가깝죠.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거에 조금 가까운 문제가 되겠고요.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제곱과 y는 2x 플러스 n이 만나는 두 점을 an과 bn이라고 할 때 선분 an과 bn의 길이를 이제 an이라고 한대요.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루트 5n 플러스 1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고, 거기에 대해서 n이 지금 당연히 자연수니까 자연수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 y는 2x 플러스 n이 나타났을 때, 여기를 우리가 a점이라고 두고 여기를 b점이라고 뒀을 때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우리가 an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x의 제곱하고 2x 플러스 n하고 같다고 두고 한쪽으로 옮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 이꼴 0에 대해서 우리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x좌표가 알파인 거고 여기에서 x좌표가 베타인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서 근각에서의 관계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라는 걸 알 수 있고,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n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 점의 좌표를 찾아보려고 우리가 점과 점 사이를 거리를 구해볼 텐데, 자, A점의 좌표는 당연히 알파 컴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2 알파 플러스 n이다 라고 둘 수 있고, B점의 좌표는 베타 컴마 우리가 2 베타 플러스 n이다 라고 둘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A, B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당연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얘에서 얘 빼니까 n은 사라지고 2 베타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이다라고 쓰여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똑같은 거 4 묶어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밖으로 나오고 루트 5다라고 구해지겠죠.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한 게 요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하고 같더라. 그러면 이게 4고 여기가 플러스 4n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근호를 씌운, 즉 결국 an이라고 써야겠지. an은 루트, 얘는 4n 플러스 4 곱하기 루트 5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an을 써놓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an분의 루트 5n 플러스 1인데 어차피 분모도 n에 대한 2분의 1제곱인 식이 되겠고,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만 따지시면 얘는 분모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요거랑 곱해져서 최고차항을 결정할 거니까 루트 20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될 거고, 여기서는 루트 5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시키면 결국 2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식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 12번 계속해서 이제 도형 함수 관련해서 문제 드립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무리함수가 다음의 그래프인데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fx라고 한대요. 이쁘게 그래프가 주어졌네요. 자, 그리고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x는 n에 대해서 교점을 pn이라고 할 때 직선 pn과 pn 플러스 2에 대한 기울기를 an이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P에 대해서 X좌표가 지금 N이다 라고 하면 Y좌표는 당연히 루트 N이 Y좌표가 될 거고, 이게 PN에 대해서, 그리고 PN 플러스 2라고 하면 얘가 두 칸만큼 앞으로 간 거니까 당연히 N 플러스 2가 X좌표일 거고 루트 N 플러스 2가 Y좌표가 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 점을. 자, 잡아놓고 이 PN과 PN2에 대한 PN과 PN 플러스 2에 여기 직선 표시하면 되지. 이거의 기울기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얘는 당연히 n 플러스 2에서 n을 뺀 것분에 루트 n 플러스 2에서 루트 n을 뺀 게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이 이게 결국 an이다 라고 들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곱해진대요? 루트 n 곱하기 an이니까 2분의 루트 n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이다 라고 쓰여질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유리화 시키면, 유리화해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여기 루트 n제곱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이 곱해질 거고, 그리고 분자에는 여기 제곱이 왜 붙었죠? 여기 빼야지. 이렇게 될 거고,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2만 하나 남을 거고, 거기에 루트 n이 이렇게 곱해지겠네요. 자, 그러면 2는 이쁘게 한번 약분시켜서 없애버릴 거고, 결국 극한을 보내면 최고차항의 개수합이니까 얘는 루트 1 플러스 루트 1분의 루트 1이 되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얘도 구해지겠네요. 우연찮게 답들이 다 2분의 1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막상 풀어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막상 식으로 보시면, 아니 그래프 처음에 이제 문제 보시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좌표 잘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단원 12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